네, 안녕하십니까. SIA 전태균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정돈된 그리고 순화된 언어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 번 발표 잘 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빠르게 바뀌는 AI, 국방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연구, 그리고 방산, 업체, 그리고 학계에서 각각 어느 포인트로 신경 쓰고 계신지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기업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혁신은 앞서서도 이제 전장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육해공을 넘어서서 이제 우주와 사이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주에 대한 혁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육해공에 어떻게 AI를 적용할 것인가 라는 두 번째 혁신을 집중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많은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저는 저희 회사가 어떻게 우주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사례와 그리고 두 번째로 우주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게 어떻게 국방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국방 자체에 어떻게 빠르게 AI를 도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특히나 국회인 만큼 많은 기술과 그리고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미력하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구 관측을 통해서 인류가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멋진 표현이지만 지구 전체를 다 보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가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창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 세트레가의 자회사, 그리고 하나그룹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잘 많이 모르시겠지만 위성을 가지고 전 세계를 감시 정찰을 하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것들을 AI를 도입을 해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역할과 범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현재 다양한 국가의 감시 정찰을 서포트하고 그 미션을 완수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압도적인 AI 기술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더 많은 실패와 그리고 압도적인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2016년부터 다양한 역할들을 했지만 결국 그 다양한 AI 기업들, 특히 엔비디아,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그 기업들이 어떻게 AI를 내재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 세계 많은 국방부, 영국, 중국, 그리고 미국 등이 어떻게 기술을 빨리 만들어내고 빨리 흡수하는지 라는 것들을 트랙을 체험을 해보면서 이제 이 AI라는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국방과 그리고 국가안보와 같은 어려운 주제, 그리고 어려운 데이터를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경험을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 분야에 대한 혁신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혁신은 아까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3대 지구 관측 플랫폼을 AI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주 분야는 많은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구를 관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위성들이 있고, 특히나 위성이 더 싸게 만들어지면서 오른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군지 위성으로 엄청나게 많은 위성들이 지금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많은 위성은 사진을 찍어내게 되고, 그 위성 사진은 과연 누가 많이 쓰느냐라는 것들을 보면 압도적으로 북미 지역, 그리고 분야로 보면 디펜스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현실은, 그리고 국내에 육해공 그리고 우주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이 시장 현황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위성이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위성을 싸고 빠르게 많이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만들어낸 위성을 우주에 자주 그리고 싸게 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은 스페이스X를 통해서 발사체가 재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서 우주에 대한 혁신이 시작됐다고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타쉽을 발사를 했었을 때 폭파됐었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저는 화가 날 줄 알았지만 저런 차분한 멘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 실패를 했었지만 우린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해보기 전에 몰랐었던 다양한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수치들을 얻을 수가 있었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AI를 도입한 무기체계가 과연 빠르게 실패할 수 있는 형식인가?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무기체계는 AI를 단순한 부품 혹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무기체계 사업과 동일한 형식의 AI 기능을 넣어서 기존 무기체계 사업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 계획을 하는데 수년, 그리고 사업 선정, 그리고 사업 수행, 그리고 사업 검증하는 데 있어서 기본 6, 7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과연 AI가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앞으로 AI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기존의 무기체계에서 AI를 집어넣었을 때가 아니라 AI 중심으로,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순히 무기가 연결이 되는 네트워크 월페어를 넘어서서 알고리드믹 월페어가 넘어간다면 그 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사업 트랙 전반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더 빠르게 실패를 하고 더 빠르게 선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성 제조에 있어서 하나의 혁신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카메라가 있지만은 현재 가장 많이 사진을 찍는 카메라는 휴대폰일 겁니다. 그래서 위성을 제조하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싸게 위성을 만들지 말고 휴대폰 자체를 그냥 우주에 던져버려서 저걸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내게 됐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굉장히 기존의 위성들보다 더 작은 크기의 여러분 책상 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작은 형태의 위성이 결국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맥사라는 기업이 위성 하나를 만들 때 통상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플래닛이라는 기업은 이제 단 1개월이면 위성 수십 대를 양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가장 많은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혁신들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뿐만이 아니라 앞서 설명을 해주셨던 무인화 체계를 통해서 육해공에서 많은 장비들로부터 엄청난 운용 데이터, 엄청난 장비 데이터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위성 분야뿐만이 아니라 육해공 그리고 우주 사이버 전반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그 체계를 컨트롤할 것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AI가 단순 자동화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 전장의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역할 중에 하나는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컸습니다. 미국에 많은 위성 기업들이 있지만 이제 기존에 국가가 나서서 위성을 만들었었던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민간이 위성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위성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아예 고정적으로 사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2년 러시아 전쟁 이후에 미국이 감시정찰 위성을 운용하는 비용보다 민간 위성을 직접 영상을 사서 쓰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고 더 자주 볼 수 있고 더 많은 지역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검증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그 국가 중심으로 체계 사업을 계획하고 그리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드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산업체에서 한 제안서를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보통 제안서가 한 1000장에서 2000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그걸 쓰기 위해서 3개월에서 6개월간 전 연구진들이 다 힘을 모아서 제안서만을 쓰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누가 혁신을 할 수 있는 시도 혹은 자격을 부여받는가라는 그 한 자리만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역할들을 보면 그런 자격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 고객이 수요자가 필요한 걸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다양한 기업들 혹은 다양한 공급사들에서 지금 당장 사보고 그 사본 것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또 경쟁시켜서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흑백 요리사를 굉장히 재밌게 보셨던 것처럼 그 경쟁과 경쟁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그 전체 요리사 참가자가 한 번에 하나의 요리만을 만들어서 한 번에 끝났다 라고 하면 과연 재밌을까요? 혹은 새로운 요리들이 나왔을까요? 라는 것들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그런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기 위한 체계 혹은 사업자 선정 트랙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그 기술 하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지구 관측에 대한 기술 중 디펜스와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기술은 이미 프로덕션 레벨로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혁신처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운용이 되고 있고 전 세계 다른 나라 그리고 적국을 모니터링 하는데 실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방, 특히 대한민국 국방 쪽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위성 자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AI를 도입해서 쓸 것인가라는 고민이 아직도 빠져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저희가 이런 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건 2018년도에 창업을 해서 불과 6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굉장히 큰 6개의 사업을 1년간 마쳤습니다. 남들이 2, 3년간, 남들이 5년간 하는 사업을 단기간 내에 계속해서 하는 뼈를 깎는 고통 그리고 혁신, 연구진들의 노력 등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가고 있는 시간축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 정부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R&D 연구비 그리고 국방비를 늘려서 더 많은 무기 체계를 만들거나 더 많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국방부 그리고 대한민국 해야 될 일은 데이터 투자입니다. 앞서서도 데이터는 현재 비문 그리고 보안 등급으로 묶여 있어서 국방부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체계들로 나오는 데이터는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존 연한도 갇혀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기 이전에 데이터는 모두 사장되고 맙니다. 그 많은 국방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기술 개발에 쓰이지도 못하고 외부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모두 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부분의 기술적인 혁신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정말 간과하고 있는 건 데이터 자체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은 시험평가, 전투평가, 한미연합훈련 등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가상 데이터, 시뮬레이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소규모 필드 훈련 등을 통해서 만들고 있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현실에서 도움이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많은 국방수요 관계자분들이 실제 무기를 도입했는데 현실에서 너무 안 된다. 당장 내가 미션을 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라는 공통적인 피드백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운용할 수 있는 체계는 결국 군 내부에서 쓰이는 건 당연하고 썼을 때의 피드백을 만드는 사람한테 제공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챗GPT를 처음 썼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문장들을 조합을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굉장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AI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의 무기체계는 정해진 스펙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납품을 하고 그걸 장기적으로 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AI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쓰고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 말은 쓰는 수요자와 만드는 공급사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국방 분야에서 특히 해외 그리고 앞선 그 DIU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DIU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사례들을 도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미션들과 그리고 군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풀고자 하는 많은 기업 그리고 기관들은 10페이지 내외로 정리를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뭘 풀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제시를 하고 그걸 시연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다양한 행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적국의 미사일 부대가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을 때 어느 위치에, 어느 각도로 발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제안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 그리고 실험과 평가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대한 유지 보수, 그리고 이 숨어있는, 그리고 터널에서 즉각 출격 가능한 항공기로부터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고, 그리고 그게 몇 시간 내에 펼쳐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정말 빠르게 수치화되어야 되고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운영하고 있는 공군의 자산과 같이 맞춰서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위성 분야에서 많은 혁신이 있었던 건 그 감시 정찰 이후에 아까도 강조해 주셨지만 액션이 가능하냐, 그 결과로 액션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게 실제 운용이 되는가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은 위성 영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데이터 그리고 전시에 필요한 다양한 감시 정찰 그리고 표적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타격까지 결정을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결국 디지털화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사진이 아니라 3D 화면 그리고 이 건물 전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물들인지, 어떤 게 민간 건물이고 어떤 게 타격 가능한 건물들인지에 대한 명확한 표적, 분류 그런 것들이 정보화돼서 운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타격 이후에 올바르게 타격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들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양한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제 감시 정찰의 역량, 역할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민간의 사례로 풀어서 나타났었던 거지만 아프리카 일대 전역의 사막 지역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사가 수행했었던 연구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막 전역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했었던 연구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전역 전체에 이런 현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의 대상을 그리고 만약의 인공지능을 특정한 캠프 혹은 특정한 무기, 특정 차량들로 바꾼다면 똑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역, 사막 전역에 어느 지역에 차량이 있고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초거대 모델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나의 대상만을 찾아내기 위해서 학습했었던 모델을 넘어서서 이제는 전체 데이터를 다 학습시켜서 추론이 가능한 그리고 빠르게 추론할 수 있는 역할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수요군 그리고 대한민국 내 국방의 중요한 데이터는 굉장히 묶여져 있고 그리고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데이터 그리고 더 큰 인프라를 만들어 봐야 이런 데이터가 과연 흐르긴 할까라는 우려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거대 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리고 직접 쓸 것인가라는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미국이 했었던 대단한 일 중에 하나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남중국해에서 출발한 기상풍선이 이제 미국 동부까지 날아갔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거짓말을 했죠. 그냥 실수로 날아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미국 정부는 미국 위성 기업과 그리고 미국 AI 기업과 협업을 해서 이 전 세계를 촬영한 위성 데이터를 다 뒤져서 다음과 같이 풍선이 움직이는 사진 13장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중국해에서 출발을 했고 의도적으로 태평양을 건넜고 미국 서부를 지나서 미국 동부 워싱턴까지 갔다라는 걸 사진으로서 증명을 했습니다. 결국 많은 역할들은 이렇게 AI를 통해서 그리고 국가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방은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비용, 그리고 그 많은 훈련, 그 많은 시험을 하고서 데이터를 과연 우리는 올바르게 쓰고 있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혹은 AI를 올바르게 체계로서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체계 사업에 AI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AI 중심으로 한 체계 사업의 새로운 트랙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들이는 노력과 그걸 평가하는 데 들이는 노력보다 그 결과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지만 결과가 동작하지 않으면 돈은 안 준다 라는 경쟁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실험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아까 국방에서도 발표를 해주셨고 국방부 그리고 저도 국방부 민간 AI 센터에 대한 자문위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국가 데이터 그리고 국방 데이터에 대한 비밀 그리고 보안 등급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LIG에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DoD 그리고 DIU에서 하고 있는 FCT 같은 프로그램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한미연합을 통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평가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에서 작전을 하는 것을 잘 활용을 해서 한국 내에서 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데 들이는 노력보다 이제 한미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평가 트랙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는 국가 트랙을 정책적으로 만들므로써 전 세계에서 미군을 통해서 한국의 무기체계 그리고 특히 AI가 들어간 무기체계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우방국 패스트 트랙이 새롭게 신설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펠런티어 모델을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계시지만 펠런티어는 결국 CIA가 앞서 세웠던 인큐텔이라는 투자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펠런티어에게 준 건 단순히 금전적인 투자가 아닌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시큐리티 레벨 6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CIA 데이터, DIA 데이터, 그리고 FBI 데이터를 만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해줬던 것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런 기술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돈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금전적인 투자는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국가가 하지 않아도 외부 VC들, 투자사들, 외국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고객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투자를 하고 그 데이터 위에서 기술과 AI 기반의 체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걸 직접적으로 쓰는 고객이 되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런 AI 중심의 빠르게 움직이는 그리고 변화되는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투자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기술 개발
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뭐 좀 색다른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미국을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체계가 다르고 프랑스는 유럽 전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굉장히 좁은 나라에 굉장히 복잡한 주변국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잘 다시 이용을 한다면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국방을 위한 AI에 대한 새로운 방향, 그리고 새로운 정책,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이 그 위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